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N차 감염은 물론 산발적인 감염도 이어지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잇따르면서 울산시가 무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울산경찰청. 이후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는 13명까지 늘었습니다. 동강병원 관련 확진자도 퇴원 환자와 초등학생, 유치원생 등이 추가돼 30명을 넘었습니다. 동구 지역 지인 모임 관련 연쇄 감염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지금까지 N차 감염이 이어지며 누적 확진자 수는 1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일 첫 지표 환자의 감염은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발적인 감염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감염원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발생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유증상자와 감염원을 모르는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자 울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중구와 남구, 울주군 등 3곳에 무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불안해서 요즘 어디 가지도 않는데 또 그렇다고 또 뭐 학원 안 갈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울 수도 없고.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11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6%를 차지해 전국 평균 27%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지역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구 지역 116개 어린이집이 어제부터 무기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중구청은 울산경찰청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지역 어린이집 원화에까지 미치자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보육은 유지해 현재 4,400여 명의 원화 중 70에서 80%가 어린이집을 등원하고 있어 보육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와 구군, 행안부와 식약처, 경찰이 합동으로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학원과 종교시설, 어린이집과 유흥시설, 목욕장과 식당, 카페 등 방역이 취약한 9개 시설입니다. 점검단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이용 가능 인원 개시,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1회 적발에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4선의 김기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화와 혁신의 통합형 리더가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와 당 정책위 의장, 당 대변인 등 당내 요직과 울산시장을 역임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고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4선의 권성동, 3선의 김태흠, 유희동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태화 우정 유곡 재난대책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재난대책위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보상을 위해 LH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준 공로로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태풍 차바 당시 중구청장에 재직하면서 상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었다며 4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주민과 상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노욱희 울산시 교육감이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어제 울산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사업회가 주최한 제61주년 4.19 울산 기념행사에 참석해 61년 전 4.19의 현장을 미얀마에서 다시 보고 있다며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얀마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 희생자만 50명이 넘는다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것이 4.19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의 한 봉사단체가 난치병에 걸린 10대 소년을 돕는다며 모금한 뒤 1년이 넘도록 모금한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봉사단체 대표는 모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투병 중이던 소년은 자신을 위해 모금이 진행된 사실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횡문 근육종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7년을 투병하다 숨진 이재영 군. 숨지기 전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난치병과 싸우는 재영 군을 위해 2년 전 한 방송사는 직접 모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한 달 후 울산의 한 봉사단체가 재영 군을 위한 모금에 나섭니다. 군고구마를 판매한 수익금과 모금한 돈 1,000만 원을 재영 군에게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영 군의 쾌유를 빌며 모금에 기꺼이 동참했고 1,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돈은 1년이 넘도록 재영 군 측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3월 달 정도 돼서 좀 다른 분을 통해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죠. 저희는 약값도 좀 필요하고 병원비도 좀 밀려 있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뭐 기다리라고 하면서 거절을 당했어요. 기다리라, 좀 더 기다리라.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4일 재영 군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타이틀을 걸고 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진을 해가지고 걸고 이렇게 했다고는 자체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저희는 있을 때 그 돈이 필요하지. 이제 고인이 된 지금 돈이 필요 없잖아요. 유족 측은 경찰에 진정을 넣었고, 이 봉사단체 대표 A씨는 모금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사가 잘못됐고 억울하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한 돈을 재영 군 측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모금에 동참 의사를 밝혔던 기부자의 기부가 미뤄지는 바람에 늦어진 것뿐이라며 당시 모금도 재영 군만을 위한 모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단체의 SNS에는 A씨가 직접 재영 군의 사연과 모금을 안내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영 군 외에 다른 환우나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영 군의 사진과 본격적인 모금 시작을 알리는 글을 직접 쓰면서 구체적인 모금 목표에까지 올렸습니다. 재영 군을 위해 모인 돈은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공동모금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원 대상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돈을 몇 개만 한 겁니다. 현재 누구한테 기부를 하겠다고도 아니고 명확하게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정기탁서를 보내드렸지만은 아직 회신은 안 온 상태거든요. 수요자 측에 워낙 전화가 많이 오셨으니까 저희가 돈 들어오면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부자님께서 의사를 밝히진 않으셨어요. 저희가 어디에 써라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재영 군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영 군 이름을 내건 모금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유족들. 유족들은 재영 군은 물론 모금에 동참한 사람들 모두 피해자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원생 100여 명 규모의 남구 한 대형 어린이집에서 급식 위생이 부실하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어린이집 교사라고 밝힌 A씨는 지역 한 커뮤니티에 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밥솥과 선반, 식판에 묵은 때가 낀 사진과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재직 당시 수차례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 개선을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관리 소홀로 발생했던 일로 현재 모든 부분이 개선됐다며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어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내 신문고란에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사립유치원 급식 비리나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불량 식재료 사용이나 식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비위생적인 관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식육청은 신고 사실을 확인해 해당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는 23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일부터 나흘간 지단별 오전 2시간 동안 순환 파업을 진행하고 23일에는 전 조합원이 오후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이 2차례 부결된 이후 사측이 재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생산직과 사무직이 모두 뭉쳐서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존 생산직 중심 노동조합과 별도로 사무직 노조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서도 사무직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현대중공업그룹 사무직 공동행동이란 명칭의 모임이 근무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1호 선전문을 내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 700여 명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젊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임시 집행부를 꾸리고 이달 중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가 4월부터 6월까지 태화강 심리대숲의 죽순 보호와 훼손 감시에 적극 나섭니다. 울산시는 죽순 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하고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주 야간 시간대에 죽순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6월 말까지는 죽순이 도단하는 시기지만 일부 시민들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죽순을 보호하고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 침체에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편의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편의점은 물품 처리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도 겪고 있습니다.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폐업을 결정한 울산의 한 편의점입니다. 업주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5년 전부터 편의점을 시작했지만 갈수록 경영난이 심해져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본사가 가져가는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수익은 월 평균 350만 원에서 400만 원, 그러나 인건비로 300만 원, 또 4대 보험료로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건물 임대료 80만 원을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입니다. 중간에 가게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계약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가게를 폐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편의점 처음 계약할 때 이제 5년 영업을 계약을 해가지고 중간에 폐업을 하면은 위약금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운명 겨자먹기로 5년을 채울 수밖에 없었죠. 담배나 과자류 등 인기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폐업 당시 보관 중이던 물품들을 처분하기도 힘듭니다. 결국 주변 학교 등에 기부를 하거나 집에 보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잘 나가는 담배하고 일부 과자, 아이스크림류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지점으로 옮길 수 있는 데도 옮겼고 다른 지점에서 안 받아주는 거는 이제 일단 할 수 없어서 제 집에 이제 보관하고 있죠. 울산 지역 내 편의점은 1000여 개. 포화 수준이지만 편의점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포화되다 보니까 한 군데가 어느 정도 영업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또 옆에 편의점이 들어와요. 이게 매출인데 거의 반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편의점 간 경쟁으로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폐업하는 편의점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유니스트와 울산대학교가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유니스트와 울산대학교는 어제 2021년 현장연계 미래선도 인재양성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두 대학은 향후 최대 5년간 114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해 지역의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재 육성에 나서게 됩니다. 사업단은 김성엽 유니스트 공과대학 학장과 허승현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을 각각 양교의 단장으로 선임했으며 전체 51명의 참여 교수와 7명의 전담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환경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가지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의 형식으로 실천을 약속하는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울산상의 이윤철 회장은 사용한 플라스틱은 깨끗하게 배출하기를 약속하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외솔 최연배 선생 탄생지 인근 서동 로터리의 명칭을 외솔 로터리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합니다. 중구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와 동행정 복지센터 등을 통해 서동 로터리를 외솔 로터리로 변경하는 데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 재단법인 외솔회 울산지회에서도 시설물 명칭 변경을 제안한 상태로 중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심의와 자문을 거쳐 명칭 변경안을 시지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이 이달부터 대왕암공원 내 해송림에 종합방제를 실시합니다. 동구청은 지난해 2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대왕암공원 내 해송림 35헥타르 12,000그루에 대해 9월까지 시기별, 장소별 맞춤 방제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방제 작업에 드론을 투입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국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어제부터 6월까지 온라인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해상풍력과 수소산업, 자동차 부품 등에 관심이 있는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과 네덜란드 등 4개국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1:1 화상 상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과 하이테크밸리, KTX 울산역 역세권 사업 등을 홍보하고 외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울주군이 동물 복지 차량을 이용해 한우를 출하할 경우 수송비를 지원합니다. 울주군은 동물 복지 차량으로 한우 출하 시 김해는 2만 원, 고령은 4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을 수송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현재 동물 복지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상 방지와 이동 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